안녕하세요. 국가공인 AT 자격시험을 통해 만나 뵙게 된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시간들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자격증 4단계 급수 중에서 FAT 1급 자격증, 회계실무 1급 자격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국세청의 홈택스 전자신고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이 강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득하시는 이 자격증, AT 자격증은 더존 스마트A로 실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취업 경쟁력도 높아지고요. 실무에 가셔서도 빠른 적응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AT 자격증을 내 손 안에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인재로서 준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AT 자격증 중에서 FAT 1급 자격증을 저와 함께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격증을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교육용 프로그램 스마트A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와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강의의 백데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서 AT 자격시험 프로그램을 다운을 첫 번째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준비하고 있는 백데이터를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같이 출발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어떤 코드로 저희 실습을 하게 되냐면 3638번에 주식회사 한국인삼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실습을 하게 돼요. 따라서 3638 주식회사 한국인삼으로 로그인까지 딱 해놓으시면 준비 끝! 이 두 가지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같이 힘차게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FAT 1급, 회계실무 1급, 실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해보시면서 아하, 요런 문제들은 요렇게 나오는구나, 요런 실무에 쓰이는 것들은 AT 자격시험에 요렇게 접목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인삼 회사부터 살펴보시고 시험에는 어떠한 유의사항을 지켜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인삼 3638은 인삼 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서 회계기간은 8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기간입니다. 제시된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서 문제에 주어지는 것들을 평가하시고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수행을 하실 때는 첫 번째,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거래는 저희가 판단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고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메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적요는 현재로서는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적요 코드를 입력해라 라는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이 적요 부분이 꼭 타계정 대체가 아니고 문제마다 적재적소에 이러한 부분들은 적요를 판단해서 걸어주세요. 그러면 적요 번호를 걸어서 입력해야 되는 문제들도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적요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쯤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채권, 받을 권리, 채무, 갚아야 될 의무,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요런 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요런 예금들 관련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험 보실 때 감점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요런 자금 관리 등의 내용들은 어떤 게 출제가 되는 성향이 보이고 있냐면 지급업, 받으러 이런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하고요.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가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면서 많이 두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AT 자격시험에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씩 출제에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실 때 F3키라는 기능키를 누르시면 그 관련 계정 과목 하단에 자금 관리 등의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판단하셔서 입력하시는 문제들이고요. 실제로 FAT 1급은 도소매 기업
법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매출을 할 때는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하시고 매입을 할 때는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비용들 처리를 할 때 500, 600, 700, 800번대 비용 코드들이 나오거나 원가 코드들이 나온다면 얘는 도소매 기업 법인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800번대 계정 코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바쁘니까 500번대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는 중요하고 때문에요. 이 코드가 틀리면 보고서에 작성되는 흐름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된 계정 과목, 즉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세요. 문제를 읽으면서요. 코드를 검색을 해보시고 나서 이게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는 회계학적으로 적합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 논란이 생겼을 때는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실무 수행사항은 전반적으로 다 강의 끝날 때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저와 첫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가실 때까지 이 부분을 유념해 두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강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강은 큰 그림으로 기초정보관리의 이해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메뉴를 열어보시면요. 기초정보 등록의 환경 설정부터 계정 과목 적요 등록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는 정기분 재무상태표부터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까지를 쭉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기초정보관리 문제들이 10점 정도 배점이 되는데 수험생들은 이 문제가 좀 쉽다고 접근을 하시는 편이라서 거의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고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슈화되는 부분들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조금 이슈화되고 있어서 뭐 매 회차 출제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미래의 시험에는 업무용 수용차 등록이 약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의 내용들은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들은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느낌이 오고 환경 설정은 실제로 문제를 많이 안 내고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환경 설정이 바뀌면 뒤에 틀어지는 백데이터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수용자 등록 외에는 평이하게 만나실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정기분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경험 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적정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와 함께 문제 만나보실 때는 샘플 문제들 위주로 좀 만나보시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회사 등록 문제와 거래처 등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회사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샘플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프로그램을 딱 셋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준비한 백데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기초로 해서 회사 등록을 최초로 등록하지 않으면 더 좋은 스마트A 프로그램에 진입을 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메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메인 화면에 보시면 회사 등록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클릭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회사의 기본적인 코드, 회사 이름, 법인 개인 구분, 사용 여부의 사용, 회계 연도를 입력을 하시면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문이 열려요. 그래서 첫 번째 줄까지만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백데이터를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회사 코드가 존재하고 있고 그 회사를 가지고 실습을 하시게 되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 등록을 다 해놓고 일부분에 수정을 하면서 맞추면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물음표들이 보이는 란은요. 키보드의 F2키라는 기능키하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F이나 물음표를 누르면 도움창이 띄워지면서 관련 도움창에 도움을 받으면서 입력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오류가 나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붉은색 표시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사업장 주소는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그 주소 관할 부가가치세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와 지방세 법정 동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으로 회사 등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함께 회사 등록 관련된 문제 샘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회사 한국인삼으로 로그인 하셨죠? 네, 로그인 하셨죠?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강의는 같이 호흡하면서 만나야 즐겁고 흥미롭게 강의할 수 있어요. 한국인삼 여셨어요?
네. 자, 다 여셨다면 이제 한국인삼의 회사 등록 상황을 보시고요. 회사 등록 상황에 등록된 내용들이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이하다면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거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한국인삼이 대표자 변경을 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발급해서 받았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됐다면 대표자 이름이 한다인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다른 대표였었겠죠. 한다인 대표 정정해 주시고요. 평가 문제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로 정정을 하시는데 메일 주소도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법인의 전자세금계약서 전용 메일 주소가 이렇게 코리아 2117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문제를 딱 읽으시고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된다면 원하는 대표자 변경과 이메일 주소를 집중해서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다른 부분들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충분하다면 검토해 보시면 되겠죠. 자, 잠시 이 문제를 풀러 가실 텐데요. 이 문제 풀러 가시기 전에 이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여기 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등록이 되게 되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단부에 이렇게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업무라고 보시고요. 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들이 있죠.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초의 등록을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해보러 더존 프로그램으로 가보겠습니다.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서 사용급수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FAT 1급 자격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회사 코드는 3638로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저희 백데이터 설치해 놓은 주식회사 한국인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백데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만 설치하셨다면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시면 주식회사 한국인삼으로 로그인이 되겠고요. 자, 이 화면에서 저희가 회계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왼쪽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이 안에 회사 등록 메뉴를 여시면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과 이 내용과 상이한 부분들, 다른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되는데 대표자가 변경됐다고 하니까 대표자 이름을 확인해 봤더니 이성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다인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덧씌워서 입력하시면 입력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메일 주소가 좀 다르다 그랬죠. 네, 이메일 주소는 추가 사항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니까 내용이 달리 담당자 이메일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코리아 2117 다음 메일이네요. 자, 여기서 가끔 기본사항만 쳐다보고 있다가 나는 이메일 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고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추가사항에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메일 주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사업자 등록증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이메일 주소라고 되어 있었죠. 뒤에 가서 저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부분들을 볼 거예요. 그때 이메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야지만 오류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할 때도 이런 이메일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회사 등록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시험에는 거래처 등록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아자동차라는 거래처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 기아자동차의 기본적인 사항과 추가적인 사항이 보시면 이렇게 담당자 메일 주소도 있어요. 검토해 보시면서 수정하시고 금융기관 부분은 은행들 그리고 통장 그리고 카드는 매출 카드는 고객님들이 들고 오는 카드라서 가맹 맺은 카드 그리고 매입 카드는 저희가 직접 결제하는 법인 카드 이런 부분들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거래처 등록에서 또 출제가 되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샘플 문제로 회사 등록 문제 풀어봤는데 회사 등록이나 거래처 등록이나 공통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를 살펴보실 텐데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다 보면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메뉴 탭 중에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 고정자산이라 함은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고정자산이 되겠고요. 실제로 차량 운반구라는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업무용 수용차 등록에 오면 그 차량 운반구가 어떤 번호인지 어떤 승용차인지를 끌고 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차량 운반구를 매입을 하셨다. 그럼 뭐가 존재하겠어요?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니까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매출전표에 전표 입력이 되겠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할 때요. 하단에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입력이 될 텐데 그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하면서 고정자산 등록이 구입하면서 같이 병행 업무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간다고요? 업무용 수용차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로 이 업무용 수용차는 연결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관련 계정 과목들, 즉 차량 운반구, 이 차량에 관련된 보험료, 이 차량에 관련된 차량 유지비, 이 차량에 관련된 임차료, 이 차량에 관련된 감가상각비 등 관련된 승용차 비용들이 회계 처리가 될 때 관리 항목에 32 업무용 승용차 항목에 동그라미 사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각 계정 과목들에서 F3키를 눌렀을 때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만약에 저희가 보험료를 지출했다. 그럼 이 보험료가 어떤 승용차 겁니까? 라고 걸어주셔야 돼요. 그때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내용을 걸을 수가 있고 또한 보험료에 32번 업무용 승용차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업무용 수용차 코드를 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업무를 하실 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을 1, 2, 3, 4 해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승용차 매입한다. 세금계산서 있다. 그러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이 된다. 두 번째, 승용차 입력이 되어 있는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을 고정자산에 등록한다. 세 번째, 계정 과목에 차량 운반구 등등등 관련된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 쪽에 업무용 수용차 32번 관리 항목 코드가 걸려 있는가. 자, 네 번째, 업무용 수용차 등록을 관련된 내용들로 등록을 한다. 다섯 번째, 전표를 입력할 때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반드시 F3키를 누르고 차량별로 관리를 한다. 이 부분이 나중에 법인 조정하고도 연결되는 아주 심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이 시간은요. AT 자격시험이 역사가 좀 오래돼서 꽤 많은 기출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그 관심사는 향후 실무에서 어떤 게 계속 도입이 되고 있고 그 도입된 내용들이 자격증 시험에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이 관점인데 AT 자격시험은 그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는 자격시험으로 업무용 수용차 등록 관련된 업무들이 조금씩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문제 살펴보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기에 2019년 12월 31일에 승용 246일이라는 걸 고정자산을 구입을 했다라고 보시고요. 그 구입한 고정자산을 지금 등록을 먼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에 2001번 코드로 승용 246일을 정액법으로 900만 원에 등록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작업으로는 업무용 수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요. 업무용 수용차 등록 메뉴에 이 내용을 등록을 하실 때 이 승용 246이라는 차량이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다 해서 오른쪽 화면에 저희가 고정자산은 그러면 어떤 거니? 라고 할 때 끌려 들어오게 만들려고 첫 번째로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업무용 수용차 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업무용 수용차는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 2019년 12월 31일에 취득을 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험 기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전 스마트 A 프로그램에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83 주식회사 한국인삼으로 로그인을 하셔서요. 기초정보 등록에 업무용 수용차 등록을 살펴보실 건데 업무용 수용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코드가 여기 물음표를 눌러서 끌고 오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먼저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수행을 할 거예요. 자, 저희 차량운반구 코드는 208번을 사용하고 있어서 208번으로 세팅해 주시고 코드 2001번에 자산 이름 승용 2461 코드로 고정자산 등록을 합니다. 취득일은 2019년 12월 31일이고요. 정액법으로 삼각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기 방법에서는 이 내용을 세팅하실 수가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9번에 이렇게 세팅하는 정률법, 정액법이 있는데 하단 메시지 창을 보면 0번은 정률법, 1번은 정액법이에요. 따라서 1번 정액법으로 바꿔주시고요. 얘가 전기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기초가액이 9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용 연수 부분은 5년 입력해 주시고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로 입력해 주시고 얘가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26번 줄의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여로 체크를 1번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용 2461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 208번에 2001번 코드에 승용 2461로 2019년 12월 31일 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기초금액 900만 원에 정액법 5년에 800번대 경비구분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 계상 상각비는 180만 원이고요.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이 돼서 26번에 여 코드까지 걸어줬습니다. 다음 줄로 내려가면 자동 저장이 되고요. 이 내용을 받아서 업무용 수용차 등록을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두 번째 저희 주어져 있는 평가 문제에 보시면은 업무용 수용차 코드는 101번으로 입력하시고 64보에 2461 차량 번호이고요. 차종은 아반떼, 회사명의 차량이고요. 사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여기 고정자산 코드를 물음표를 눌러서 갖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 고정자산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반영되고요. 기초주행 누적 거리는 200km라고 합니다.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보험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코드 101번에 64보에 2461입니다. 64보에 2461 아반떼 회사 명의 차량이고 사용하고 있고요. 208번 차량 운반구에 승용 2461 고정자산 등록된 거 가지고 왔고요. 800번대 기초 주행거리 누적된 거 200km, 업무용 전용 수용차 가입되어 있고요. 보험 가입되어 있고 보험 가입연도 일치가 되고요. 자,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무용 수용차 관련해서 고정자산 등록 마무리했고요. 업무용 수용차 64보에 2461로 등록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전기분 재무제표와 연결되는 내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초정보 등록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내용이 보여지십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지금 당기 이전 거 내용들이 원래 프로그램 다 끝나고 회계기간 끝나고 나서 모든 업무가 다 끝났을 때 마감 후 2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끌려오는 메뉴들이에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일부분을 바꿔놓고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문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씩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분들은 크게 어려울 게 없고요. 계정 과목 따라서 가면 되는데 대손 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그 해당 자산 아래 거 코드를 써야 돼요. 이를테면 108번 외상매출금이다. 그러면 108번의 차감 대손 충당금은 109번 코드를 쓰셔야 되고요. 유형자산도 202번 건물이다 그러면 203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코드 번호는 순서대로 입력하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소트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갔다 들어오면 101번부터 쭈루룩 해서 정렬되는 게 보여지고요. 모든 내용이 다 입력되고 나면 차액은 0이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 문제를 주고요. 이 차액 검토를 해서 차액이 0으로 나오면 오케이 잘했어 라고
박수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역시도 전기분의 자료를 마감 후 2월 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시험지 종이하고 좀 다르게 문제를 출제를 해놓고 시험지 종이와 맞게 당기순이익을 확인하면 오케이 맞았어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451번 상품 매출 원가 코드가 있는데 그 상품 매출 원가 코드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보조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 보조창에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상품 매입액이 입력이 되어 있다면 금액을 확인하시고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입력을 추가로 하시게 되고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이 기말상품 재고액은 창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돼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혹여 시험에서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서류를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간다. 그래서 상품을 수정을 한다. 두 번째, 다시 손익계산서로 온다. 그러면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일치가 된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 정기분 재무제표 관련한 샘플 문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인삼의 전기분 자료가 유동자산부터 쭉 해서 유동부채, 자산, 부채, 자본.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항목별 합계가 나옵니다. 그 항목별 합계가 진한 글씨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진한 글씨를 확인하면서 가다 보면 틀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지를 보시고 더존 스마트A 백데이터를 검토를 하면서 스마트A 백데이터의 오류를 잡아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의 차액이 0으로 바뀐다면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기분 자료 2월 받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입력 오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류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하는데 여러분 프로그램 여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 당좌자산부터 출발을 해서 요 자본까지 이익잉여금까지 해서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검토해 보시면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을 여셔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숫자와 저희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를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이 시험 문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서 더존 프로그램을 얘를 수정하시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틀렸나 한번 프로그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하셔서 관련된 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는 이미 재무상태표 작년도 거 내용들이 일부분이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에서 차익이 0이어야 박수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이렇게 차익을 만들어 놓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검토하셔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셔서 수정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항목별 합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목별 합계를 보시고 찾아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인 거죠. 유동자산이 4억 573만 원인데 저희는 4억 7,553만 원. 유동자산에 문제가 생겼겠네요. 현금 문제 없나요? 예. 당좌예금 문제 없네요. 보통예금 문제 없네요. 단기매매증권 1233만 원 시험 문제 보여지고 있는데 1213만 원이네요. 수정해야 되겠죠? 1233만 원. 이렇게 수정하시면 하단에 차액이 일부분이 이제 정정이 된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수정을 했더니 당좌자산 금액이 토탈 4억 573만 원으로 시험 문제와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재고자산 금액 볼까요? 7천만 원 손댈 거 없죠. 비유동자산 금액 볼까요? 비유동자산 금액 6,680인데 4,682가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겠죠. 투자자산 금액 6,680만 원이 1,200만 원 맞죠? 문제 없네요. 유형자산 금액 1,980만 원 문제 없네요. 무형자산 금액 1,500만 원 문제 없네요. 그럼 뭐가 문제죠? 기타 비유동자산이 2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따라서 기타 비유동자산을 문제에서 검토를 하니 임차보증금이 입력이 돼야 되겠네요.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자, 일부 차액 금액이 또 변동이 생겼죠. 이렇게 하고 나면 자산 총계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요. 5억 4,253만 원 일치, 박수. 자, 이제 오른쪽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대변 항목, 부채의 유동부채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2,613만 원. 이제 7기 거 봐야 돼요, 여러분. 7기 2019년도 거. 1억 2,613만 원. 오, 다르네요. 그럼 또 봐야 되겠네요. 외상 매입금부터. 외상 매입금 3,400, 미지급금 3,550, 단기 차입금 5천만 원. 그리고 예수금이 중간에 빠졌네요. 따라서 254번 예수금 금액 663만 원 입력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또 차액이 없어졌네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건드려야 되는 부분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단기 차입금 부분은 문제가 없었죠. 따라서 유동부채 부분이 전체 1억 2,613만 원으로 일치가 됩니다. 자, 비유동부채는 0원인데, 문제는 0원인데 여기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비유동부채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을 추가 입력했죠? 얘하고 얘가 착각이 됐나 봐요. 임대보증금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자, 임대보증금 삭제하고 나니까 차액이 0원, 박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출제가 되면 차액이 0으로 수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이라든지 감가상각 누계액 부분들이 출제가 되면 항상 바로 위에 거 밑에 거 코드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번째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서 어느 정도는 매번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제이고요. 개정 과목들이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개정 과목 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창에다가 관련된 거래처 코드와 금액을 입력하시면 하단의 차액이 0으로 바뀌게 돼요.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거래처별 초기월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거래처 원장에 외상매출금 금액이 만약에 100이 있다. 근데 이 100만큼의 금액이 A 거래처에 50원, B 거래처에 50원이다. 이렇게 규명을 안 해주시게 되면 거래처 원장을 열어도 거래처 코드가 걸려 들어오지 않아요. 따라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채권, 채무, 예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거래처별 코드를 걸어주셔야지만 단기분에도 전기분 거 자료에 거래처별 채권, 채무, 예금들이 넘어온 게 이어받아서 바톤 터치가 돼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 만나보실 텐데요. 저희 샘플 문제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토탈 금액은 3,500만 원이고요. 미수금 토탈 금액은 6천만 원인데요. 3,500만 원 중에 다온 유통에 1,200, 민정푸드에 2,300만 원 채권이 있고요. 세익 컴퓨터에 350만 원, 가연 가구나라에 250만 원 채권이 있어요. 외상매출금도 자산채권, 미수금도 자산채권. 보통 외상매출금은 무엇을 판매했을 때, 상품을 판매했을 때 외상매출금으로 매출채권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미수금은 상품 매출 외의 것, 즉 여기 보면 컴퓨터 매각대금, 사무실 책상 매각대금 이 부분들은 상품 외의 것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외상매출금으로 잡지 않고 미수금으로 잡은 거죠. 요건 한자로 외라는 글씨를 제가 습관적으로 쓰게 됐네요. 상품 매출 외의 것들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주식회사 한국인삼의 정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4가지를 입력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보이시죠? 이제 이 메뉴를 클릭해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부분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자산. 왼쪽에 보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2월 받아서 온 게 3,500만 원인데 오른쪽에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이야 라는 거 규명하라는 거죠. 코드 친절히 주어졌네요. 1101번 다온 유통에게 1,200만 원. 여러분 숫자 키보드에 더하기를 누르시면 000 1000단위 3개가 들어가니까요. 이용하시면 편하겠습니다. 1102 민정푸드에 2,300 차액 0원 하단에 보이시죠? 자, 이제 미수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 1201 세형 컴퓨터 매각대금 아직 못 받은 거 350만 원. 가연 가구나라 1202 금액 250만 원.
차액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해봤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받으러움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차입금이 나오거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급어음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보여지는데 여기에 바로 입력을 못 하세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받으러움 같은 경우는 탭이나 더블 클릭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보이죠?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조창이 입력이 되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이나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이 출제가 되면 하단 메시지를 꼭 보시고 들어가셔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수정까지 마무리하니까 기초정보관리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정보관리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1강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1강 강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고요. 관련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들이고요.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하시오라는 문제들이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문제이고요. 계정 과목 같은 경우는 빨강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면 컨트롤 F1을 누르고 수정을 하시고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보험료라든지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F3키를 관리 항목에서 눌러서 업무용 승용차 동글뱅이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정기분 재무생태표가 출제가 된다면 차감 계정인 대손중단금 감가상각비 계정 조심하셔서 해당 자산의 바로 아래 거 코드를 선택하시고 차익이 0이 되면 잘했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기말 상품 재고액 부분은 손익계산서에서 수정을 못하고 재무상태표 전기분에서 수정하고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을 손익계산서에서 해서 당기순이익이 정확히 일치되면 잘했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별 초기월은 저와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다뤄보시긴 하셨는데 만약에 받으러움, 지급어음, 차입금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창 오른쪽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더블 클릭이나 탭을 누르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 이게 기억이 안 나면요. 더 좋은 스마트웨이 프로그램 하단에 메시지 창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 창에서 탭이나 더블 클릭을 눌러주세요 라는 글씨가 보여지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무리하면서요. 나와 대화하기 시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시간이 없어, 그런 건 배우지 않았어, 능력이 부족해.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안 되는 이유부터 찾은 적은 없으실까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있으시죠? 근데 이런 생각은 차단해 버리셔야 돼요. 차단.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루지 못하세요. 꿈을, 가지고 싶은 것을, 소망하는 것을.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미셔야지만 여러분께서 도전하시고자 하는, 목표하시고자 하는 곳에 빠르게, 더 빨리 도전할 수 있고요. 반드시 그 내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FAT 1급 자격증 I can 취득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다음 시간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